오늘도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 감리교회 우리 맷처치의 수요 역사 배움태 같이 자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American Slavery and Its Legacies, 미국의 노예제도와 그 유산의 배움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에 5 수요일이 있죠. 네, 5 수요일은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선 이제 링컨의 사상을 이제 돌아볼 겁니다. 링컨의 사상을 돌아보고 다음에는 이제 노예 해방 후에 오는 흑인들의 삶, 그들의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려 합니다. 그 중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사상, 또 멜컴 X라 불리는 우리 조금 급진적이죠. 그런 흑인 해방의 사상가들,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같이 돌아봄으로써 이 공부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려 합니다. 자, 에이브러햄 링컨은 참으로 복잡한 사람입니다. 제가 초대 말씀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 답이 쉬운데 답이 너무 쉽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링컨이 누구냐? 그럼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Emancipator, 노예의 해방자다. 틀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가 남북전쟁의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혼신을 기울여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루었고 그 결과 노예제도의 종식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는 분명 해방자입니다. 노예 해방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흑백의 평등과 동등을 믿었는가? 그것의 고백으로서 남북전쟁에 임하고 남북전쟁의 승리의 에너지를 통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렇게 답이 명확지 않습니다. 명확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는 흑백의 평등을, 동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그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북전쟁을 통해서 그가 바랐던 노예 해방을 이루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 남북전쟁의 의미는 이 나라, 미국을 하나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너무 큰 아이러니 아닙니까? 헌법이 허용한 노예제도를 헌법을 이용해서 파괴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링컨의 삶을 이제 조명해 볼 건데요. 그 사상을요. 우선 음악을 하나 듣고 싶습니다. 링컨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인가. 미국이라는 이 역사가 링컨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능케 할 만큼 링컨은 귀한 리더이고 귀한 사상가이고 그리고 아주 겸손했던 그런 지도자입니다. 한번 같이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Genius draws no color line. And so it is fitting that Marian Anderson should raise her voice in tribute to the noble Lincoln whom mankind will ever honor. Miss Marian Anderson. (1939년이죠)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죠. 흑인으로서 가장 흑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성악가로서 가장 인정을 받는 컨트라로 메린 앤더슨이 사실은 워싱턴에 있는 아주 훌륭한 공연 홀이죠.
Daughters of American Revolution. 그러니까 광복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광복회, 그러니까 이제 여자 멤버들로 이제 만들어진 광복회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전쟁의 이제 영웅들의 후손, 이제 여자들이 모여서 만든 Daughters of the American Revolution, DAR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앤더슨이. 그랬을 때 흑인이어서 못한다 했어요. 그때 엘리노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엘리노 루즈벨트가 이 개입을 해서 그렇다면 더 훌륭한 데서 해라.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해라. 그래서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이 독창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가사도 굉장히 이 미국의 자유함, 그 자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굉장히 귀한 그런 시이고 노래를 했는데요. 자, 이 링컨 메모리얼은 이렇게 그 존경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 인스피레이션, 감동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말하면서 링컨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간직하는 마음은 링컨 메모리얼, 워싱턴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로 달려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 관심은 과연 에이브러햄 링컨은 진정한 이맨시페이터였는가, 해방자였는가, 그것을 이제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1809년에서 1865년까지의 삶을 살았는데 4월 15일 1865년 암살을 당하죠. 자, 이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개인적 삶의 모습을 이제 다음 주에도 돌아볼 것인데요. 상당히 불행한 측면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 개인적인 불행을 승화시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승화시켰냐? 이 민족과 나라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고백이 그의 순탄치 않았던 삶, 어떨 때는 굉장히 우울했던 삶을 이길 수 있게 해준 힘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I am now the most miserable man living. 아주 그 내면의 괴로움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네요. 그 아주 괴로운 존재다 나는. 나는 정말 괴로운 존재다. 성서적 표현을 하면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If what I feel were equally distributed to the whole human family, there would not be one cheerful face on the earth.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조각조각 내서 똑같은 크기로 조각조각 내서 이 세상에 나눠준다면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자기의 우울증을 고백했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이 재밌어요. Whether I shall ever be better, I cannot tell. 내가 더 나아질 건지 난 잘 모르겠다. I awfully forebode I shall not.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우울증이 이제 더 깊이 들어가네요. To remain as I am is impossible. 그러나 나의 괴로움이 앞으로 계속 더해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상태로 내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It's impossible. I must die or be better. 내가 죽든지 이것을 극복하든지 그 선택은 나에게 있다. 우리가 이제 답을 아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나. 그는 이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과 이 괴로움을 승화시켜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이죠. 여기 보셨습니다. 메리언 앤더슨도 사실은 링컨 메모리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썼죠. 흑인이기 때문에 DAR, Daughters of American Revolution 그 홀에서 공연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링컨 메모리얼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상력이 그 보통이 아니죠. 링컨 메모리였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링컨 메모리였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또 귀한 말씀 언어를 소개하겠습니다.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to pray together, to struggle together, to go to jail together, to stand up for freedom together. This will be the day when all of God's children will be able to sing with new meaning. My country, 'tis of thee. Sweet land of liberty, of thee I sing. Land where my fathers died, land of the pilgrim's pride.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이 나라의 역사를 자유의 역사로 함축하고 그 자유는 어디서 왔냐? My country, 'tis of thee. Sweet land of liberty, of thee I sing. 하늘을 향한 기도죠. 그러나 하늘이 허락한 이 자유의 땅을 누가 이루고 지켰습니까? My fathers who died and land of the pilgrims. 그러니까 신앙과 역사와 현재가 같이 묶여 있는 아주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자, 누구의 연설일까요? 자, 답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께서 1863년 8월 28일 날 I have a dream. 아까 말씀하신 그 dream. 같이 아프고 같이 투쟁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면 같이 가고 하는 그런 그 dream을 꾼다 하는 그런 귀한 연설이 어디서 했습니까?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했죠. 역시 역사에는 이런 컨티뉴이티가 있는 거죠. 역사는 링컨 메모리얼이 거기 들어섰고 링컨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메리언 앤더슨이 그 앞에서 My country, 'tis of thee 찬송했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께서 이 언어들이 현재의 현실이 되기 위한 꿈을 나는 꾸고 있다라는 정말 미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귀한 그런 선언이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링컨은 정말 해방자예요. 그는 단지 노예들을 해방한 것이 아니라 노예 해방의 정신을 후대에게 계속 전승하고 있다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링컨 메모리얼이 간단한 위치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제가 꿈꾸고 있는 워싱턴 DC 투어. 삼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삼각형. 네? 삼각형을 딱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위 삼각형 꼭지에 저기 화이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의 아래 두 코너 앵글에 한쪽에는 US Capitol, 의회가 있습니다. 그 의회를 바라보는 그 위치에 링컨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워싱턴 모뉴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링컨과 워싱턴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파운딩 파더,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고백이죠. 물론 이 나라는 독립선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제퍼슨도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저 링컨 메모리얼에서 멀지 않은 저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끝에 있는 것이 토마스 제퍼슨의 제퍼슨 메모리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요. 저는 이거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가 그려집니다. 십자가. 혹시 십자가 보이세요? 제가 사실은 저 옆에 이렇게 조그만 그림으로 넣었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십자가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십자가가 누워있다고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양팔에는 화이트 하우스가 있고 토마스 제퍼슨 메모리얼이 있고 발이 못에 박힌 그 자리에는 컨그레스, 캐피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있는 위치는 어떻게, 조금 이건 좀 뭡니까? 조금 이미지네이션을 동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머리가 있는 위치에 링컨 메모리 있습니다. 자, 잘 지었죠? 굉장히 잘 지었죠. 크기로 치면 제일 클 겁니다. 크기로 치면은 마뉴멘트 중에서. 자, 저기 보이시죠? 저 끝에가 의회, 중간에
워싱턴 마뉴먼트, 그다음에 여기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 자, 저 함부로 진 건물 아닙니다. 저 기둥이 몇 개일까요? 기둥이 다 합치면, 저 기둥을 다 합치면 36개. 왜 36개냐? 사실은 36개를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둥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너무 타이트하다고요. 근데 꼭 36개를 고집한 것은 링컨이 지켜낸 미국의 주수와 똑같습니다. 36개. 자, 이 링컨이 보통 존경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의 이름을 딴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고 또 잠수함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USS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가 있습니다. 저기 USS 에이브러햄 링컨, 잠수함이 저렇게 있는 거죠. 저는 뭐 링컨 팬이어서 어디 가든지 뭐 저렇게 사진을 뭐 찍는 거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링컨만 있으면 저는 그냥 사진 한 장씩 꼭 받고 오는데, 물론 링컨 메모리에도 뭐 아주 자주 갔었죠. 자, 그럼 링컨이 정말 노예 해방장가, 그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그는 흑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점을 찾죠. 자,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는 평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 메모리얼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게 이제 US 캐피털에서 US 캐피털의 뒤쪽으로, 그러니까 워싱턴 마뉴먼트와 링컨 메모리얼을 보는 쪽이 아니라 저쪽 뒤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거기에 링컨 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맨시페이션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있어요. 동상이 있는데 저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 그는 이맨시페이터라고 부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반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한쪽에서는 존경의 대상이고 한쪽에서는 이거 치워야 된다 하는 프로테스터들이 또 몰려가기도 하고, 이게 링컨은 이렇게 복잡해요. 자, 그 복잡한 링컨의 마음속으로 우리 배움터 벗들이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858년 일리노이스 상원 의원 선거에서 이제 스테픈 더글라스라는 이제 경쟁자와 여러 번 디베이트를 했습니다. 일리노이스 주를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사람들이 직접, 유권자들이 직접 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주의회가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한 디베이트 속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예제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당연히 노예제도에 대한 입장을 천명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중이기 때문에, 선거 유세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의 성격이 강하지만 에이브러햄 링컨이 정치적 이유로 자기 마음속에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보신 이맨시페이션 메모리얼은 저거 치워야 된다라는 프로테스트들의 논리도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I will say that then that I am not, nor ever have been, in favor of bringing about in any way the social and political equality of the white and black race. 흑백은 동등하지도 평등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가 직접 했어요. I am not nor ever have been in favor of making voters or jurors of blacks.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배심원으로 법정에서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도 흑인들은 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Nor of qualifying them to hold office. 정치적 지도자가 될지도 못한다. Nor to intermarry with white people. 흑백이 결혼하는 것도 찬성하지 않는다. 확실했어요. 이거보다도 더 차별 사상을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이 정도로 하면 차별 사상을 완전히 완성시킨 거예요. 그답게 긴 문장을 쓰지 않고도 흑과 백은 다르다, 동등할 수 없다, 섞일 수 없다, 이걸 완전 명백히 해버린 거예요. And I will say in addition, 이거 뭐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링컨께서. That there is a physical difference between the white and black races, which I believe will forever forbid the two races living together on terms of social and political equality. 사회 또는 정치적 동등 관계를 형성할 수 없도록
흑백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앞날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앞날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불가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흑인은 노예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게 얘기는 I say upon this occasion, I do not perceive that because the white man is to have the superior position. 그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흑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은 확실히 가지고 있었지만 흑백에 대한 동등성과 평등성에 기초한 해방 사상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프로테스트들의 주장도 틀릴 수는 없겠죠. 자, 이제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slavery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끝내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We must not disturb slavery in the states where it exists.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Because the Constitution, 여기 또 나오네, Constitution. 헌법 and the peace of the country both forbid us.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노예제도에 반대했어요. 그가 일리노이즈 출신 연방 하원으로 2년 동안 워싱턴에 있었는데 그가 2년 동안 워싱턴에 있었을 때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의사당으로 출근할 때 지나가는 노예 시장이었어요. 그를 정말 괴롭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가 되어 전에 내려오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건 믿을만해요. 에이브러햄 링컨은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괴롭지만 사회 병리에 대해서도 무척 괴로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두 키워드가 있네요. Constitution and peace. 법질서와 평화예요. 그것을 깨면서 선을 이루겠다고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가 좀 이제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는 노예제도는 사라질 것으로 믿었어요. 다음 주에 하는 링컨의 노예제도 포위 정책은 기가 막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제도가 악이다. 그러나 그 악을 선의 이름으로 가서 패고 무력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영원성이 있느냐? 지금 당장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면 복수 안 하겠습니까? 내가 때렸다고 해서? 그렇다면 아주 확실히 natural death,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책을 쫙 핍니다. 그건 산업화도 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화를 통해서 미국의 생산성이 확 올라가면 굳이 채찍질해서 사람을 노동 현장에서 억압할 필요는 없다. 이런 환경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어요. 에이브러햄 링컨은 굉장히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노예제도를 포위함으로써 스스로 멸망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방법론은 헌법이에요. 헌법 정신이에요. 또 이거 들으면 충격나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사실은요. I'm in favor of our new territories being in such a condition that white men may find a home as an outlet for free white people everywhere the world over.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자, 미국의 그 엄청난 공간을 백인을 위해서 남겨두자라는 거예요. 백인. 그들이 미국 안에 다른 지역이라든가 외국에서 유입됐을 때 그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도 무슨 얘기입니까? 흑인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로도 읽히죠. 너희들은 그 차별받는 그 폭력의 현장인 남부에 그대로 있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하나 더 덧붙여야 됩니다. 미국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예요. 미국을 떠났으면 엄청나게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건 이제 아까 이미 벌써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miscegenation. 흑백이 같이 결혼을 한다든가 또는
애정 관계를 갖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했어요. 그다음에 블랙 시티즌십,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도 반대했어요. 이게 이제 링컨, 저 양반이 정말 왜 저렇게 한심한 소리를 하지? 하고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흑인들이 미국을 떠나 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You and we are different races. 우린 다른 인종이다. This physical difference is a great disadvantage to us both.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상처 준다. In a word, we suffer on each other. 네가 나를 상처 주고 내가 너를 상처 주는 이 관계 속에서 해결책은 단 하나다. 그 해결책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방법이 그래도 이 인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다. I believe it would be better to export the blacks all to some fertile country with a good climate which they could have to themselves. 이게 저는 70년대, 75년대 미국에 와서 종종 자주 들었습니다. Go back to your country.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런데 제 country가 코리안지 않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차이나 아니면 지펜으로 그냥 묵혀가는 거예요. 묻혀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10대니까 꽁 해가지고 좀 그런 분노도 느꼈어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려고 네가 얘기를 하려면 내 나라가 어딘지는 알고 얘기해라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Go back to China, Go back to Japan. 네 나라로 가려면 Go back to Korea라고 그래라 차라리. 그러면 내가 그 정도는 인정해 주겠는데 너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Go back to country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죠. 여기서 아프리칸들의 홈은 어디예요? 아프리칸들의 홈은 1500년대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을 짐승처럼 다뤄서 끌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3세기 반이 지났는데 Go back to your home 한다면 그건 정말 옳지 않고 비도덕적한 것이겠죠. 그래 이제 또 대상지를 좀 찾았답니다. 대상지를.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가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도 좋고 포타일. 이게 사실은 이게 흑인들이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흑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엄청난 수출용 농작물을 생산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여기까지 왔을까? 틀린 말 아니죠. 링컨이 대통령이 있을 때, 저 즈음에 1850년대 60년대 저 즈음에 미국의 총 수출량의 80~90%가 목화였습니다. 목화. 그렇다면 이 엄청난 경제적 역사적 공헌을 한 공동체를 향해서 좀 날씨도 따뜻하고 좀 땅도 비옥한 곳을 내가 찾아줄 테니 글로 가라 하는 얘기가 링컨에게서 나왔었던 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My first impulse would be to free all the slaves and then send them to Liberia. 이게 불행의 씨앗이죠. 아프리카 서부에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라이베리아, 리버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한심하잖아요. 너희들은 흑인이다. 그러니까 고향은 아프리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비슷한 나라를 찾아줄 테니 글로 가거라 하는 얘기가 이게 칼로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링컨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맨시페이션 메모리얼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가죠. 그런데 내가 이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희망은 있지만 I think sudden execution is impossible. Of course, sudden 갑자기 하기는 어렵죠. 400만인데 노예가 400만을 어디로 보낼 겁니까 갑자기? 400만을 어떻게 또 실어 나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실어 나를까요? 기껏 태워봐야 500명 태우는데 한 500~600명 태우는데 그 얼마를 항해해야지 이 100만. 라이베리아로 보내기는 보냈어요. 소수를. 근데 지금 라이베리아는 거의 이 내전적 혼란 상태를 이겨내지 못해요. 왜냐? 기존에 있었던 아프리카인들과 나중에 자유의 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미국에서 온 해방된 흑인 노예들과의 갈등 관계가 지금 거의 내전 상태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역사의 오점을 남긴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들 너희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다.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죠. 아메리칸이죠. 3세기 반을 지났으면 아메리칸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프리카로 가라. 자, 그에게 있어서 노예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노예 문제는 인권 문제 앞에 미국의 역사적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자, 성서를 인용하죠.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노예 제도로서 노예 제도가 주는 아픔과 충격파가 뭐가 두려운 것이냐면 미국을 가르는 거예요. 미국을 가르는 거예요. 물론 인권 문제도 괴로워했어요. 그건 확실해요. 에브라함 링컨은 지 스스로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은 경우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저렇게 정신적으로 자기를 미즈러블하다고, 공고한 자다. 나는 정말 괴롭고 힘들고 피곤한 자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의 불화였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안 갔죠. 아버지가 굉장히 우리식 표현으로 상당히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링컨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책을 읽기 좋아하고 생각하기 좋아하고 하는 링컨에게 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서 일해. 맨날 이것이 그의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유일한 대화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 링컨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링컨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House divided. 나라가 갈라지는 것. 여기 나오네요. I do not expect the union to be dissolved.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현실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I will not accept house divided. I will not. I do not expect the house to fall. 이 미국이 무너져 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But I do expect it will cease to be divided. 결론을 내려야 해요. 양분되어서 치고받고 하면 유니언도 깨지고 미국이라는 집도 무너져요. 그런 역사가 도래하지 않으려면 노예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그가 찾은 해결책은 해방이 아니라 점진적 노예의 종식이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죠.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흑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해방자라고 그렇게 칭송할 상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그의 다른 측면을 봐야 돼요. 그 다른 측면은 노예 제도를 그야말로 한 방에 한 줄의 행정명령으로 없앨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또다시 이 집은 갈라져서 싸울 거예요. 또다시 이 집은. 그렇다면 이 집이, 이 유니언이 갈라져 다시는 싸우지 않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가능성과 찢어져 가는 가능성을 진정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이 노예 제도는 싸움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 노예 제도는 종식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자, 잠깐 1860년 그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제 그 선거를 잠깐 돌아보면 절대 다수의 투표를 얻어서 당선된 경우가 아닙니다. 거의 39%, 40%의 이제 유권자의 투표를 얻었고요. 저거를 이제 대의원수로 이제 바꾸면 한 60%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고요. 근데 이 어부지리라고도 할 수 있죠. 나라가 이제 막 네 갈래로 가졌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서 저렇게 그냥 그 상대방 표들이 막 분산되니까 링컨이 당선이 됐죠. 링컨은 가장 잘 정리된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캔디데이트로서 이제 비록 40%밖에 안 되지만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inaugural 1861년 3월 4일 이제 연설을 하는 저걸 이제 있는데 저는 역사학도로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폰이 없습니다. 저기 무슨 사운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몰려 있잖아요, 저렇게. 이렇게 몰려 있어.
그리고 또 그걸 들었어요. 들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링컨의 연설을 했을 때 굉장히 저기 아웃도어인데도 굉장히 집중력이 있었다는 거죠. 조용한 상태에서 앞에 사람들은 진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게 이제 프린트로 금방 나가죠. 프린트로 나가서 저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또는 저 자리에 있었지만 너무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링컨의 이제 연설을 듣게 돼요. 자, 오늘은 링컨의 한계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링컨의 한계를. 그러니까 링컨의 그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한 흑인에 대한 그런 그 제한된 사상을 돌아보는데 그의 취임사가 아주 좋은 텍스트예요. 그런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pprehension seems to exist among the people of the southern states that their property and their peace and personal security are to be endangered. 그들의 재산, 그들의 평화, 그들의 안녕 또는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밑에를 읽겠습니다. It is found in nearly all the published speech of 힘은 미예요. Who now address you. 자, 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종식시킬 거라는 그런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말을 들어보세요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I have no purpose, directly or indirectly, to interfere with the institution of slavery in the states where it exists. 이미 기존하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건드릴 마음도 의사도 계획도 없다. I believe I have, 여기서 나오죠. No lawful right to do so. And I have no inclination to do so.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백인 노예주들이 흑인들을 비참한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것에 대해서 양심적 반대는 있지만은 법적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폐지하라.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다. 그럴 마음도 없다. 그렇게 했다면 house divide가 정도가 아니라 union and house that will 무너져 내릴 거 아닙니까? 자, 그래도 확실하게 밝히는데 the maintenance inviolate of the right of the states and especially the right of each state to order and control its own domestic institutions according to its own judgment exclusively is essential to that balance of power on which the perfection and endurance of our political fabric depend. 이건 굉장한 보장이에요. 우리나라가 저 뭡니까?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 하우스 디바이드 그것이 그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집착증이죠. 하우스는 디바이드 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이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이게 그 상태로 있으면 유니언 자체가 무너져 내릴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봉합을 해야 돼요. 봉합을 해야 돼요. 그 봉합하는 방법으로서 남부에 대해서 노예 제도의 보장을 약속해요. 내가 믿건대 우리 국가 공동체가 완전히 옳게 하나로 서 있으려면 각 주가 노예 제도를 알아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허용하든 못하게 하든 그런 것은 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보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갔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존 브라운의 그 급진사상.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악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폭력을 동원해서 노예 제도와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 이 인오기럴에서 이 취임사에서 그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가요. 저기 나왔네. And we denounce
The lawless invasion. 저기 존 브라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By armed force. 폭력과 무기를 들고 들어가서 무슨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denounce, 비난한다. 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네요. Force of the soil of any state or territory, no matter what pretext. 아무리 무슨 뭐 하나님의 법이 어떻고 하나님의 인간의 양심이 어떻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저것은 비판한다. 무력 행사를 비판한다. As among the gravest of crimes. 범죄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 이제 범죄다. 그런 범죄다. 자, 그럼 이 문제도 또 짚고 넘어가요. 뭐 이걸 길게 다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법이 있었어요. 남부에서 노예가 북으로 탈출하면 이 탈출한 노예를 북은 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법에 대해서도 찬성을 해요. 그것도 찬성을 해요. 그건 왜냐하면 이미 헌법에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한다. 물론 양심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목숨 걸고 탈출한 노예를 다시 글로 돌려보내야 된다. 노예주에게.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흔히 말하는 진보적 양심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엄청났었죠. 근데 링컨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돌려줘야 된다. 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호소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여야 한다. 남부가 독립해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도저히 합법성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더더욱이 역사를 생각한다면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죠. I hold that in contemplation of universal law and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Union of these states is perpetual. 여기서 이제 미국의 합중국은 영원한 것이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왜 남과 북이 따로 갈릴 수 없는 것인가를 취임사에서 얘기해요. Physically speaking, we cannot separate.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무슨 뭐 갑자기 대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We cannot remove our respective sections from each other, nor build an impassable wall between them. 우리가 뭐 우리 둘 사이에 장벽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과 북이. 그러니까 결국은 노예 제도라는 걸 가만히 놔둘 테니까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말도 안 되는 남부의 분리를 얘기하지 말아라. 그에게 있어서는 분리가 house divided.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요, 근심거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공포의 근원이에요. 나라가 갈린다는 것. 나라가 갈린다. House divided.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그냥 양분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반목하는 그런 house. 보세요. A husband and wife, 재밌네요. Husband and wife may be divorced or go out of the presence and beyond the reach of each other. 부부는 갈라지면 다시는 안 볼 수도 있어. 이런 얘기죠. 부부는 갈라지면 다시는 안 볼 수 있어. But the different parts of our country cannot do this. 그러나 한 나라의 지역들이 그럴 수는 없어. They cannot but remain face to face. 이게 굉장히 가정을 이제 상정해요. 가정을 상정해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있어야 해. And intercourse. 서로 상대해야 돼요.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Either amicable or hostile. 우리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어떻게 늘 좋기만 해요.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 관계가 유지돼야 가정이에요. 알아서 살아, 마음대로 살아 링컨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역사의 실현이에요. 가장 큰 역사의 실현. Must continue between them.
한 가족이 가족이 되는 이유를 그는 하나로 잘 정리해 주죠. 관계예요,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래서 화목. 그건 정말 저는 여기서 링컨의 말에 동의해요. 화목하기 위해서 진정성이 깨지면,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눌려야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싸울 수도 있어요. 반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공고히 이어주는 것이 된다면 하우스는 디바이드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링컨은 가장 그에게 있어서 그의 존재의 이유는 이 미국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자, 이게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정말 끝내기는 아쉬운데 내가 이것은 얘기하고 가겠다. We are not enemies. We are not enemies. 그러니까 지금 400만의 노예를 짐승 취급하고 채찍으로 때려서, 채찍으로만 때렸습니까? 인두로 찢어가지고 공포심을 조성하고 복종하게 해서 하루에 12시간씩 밭에 나가 노동하게 하는 그 노예주들을 향해서도 We are not enemies라고 얘기를 해요. 그 노예주들이라고 꼭 굳이 표현한다기보다도 그런 노예주들이 형성하고 있는 이 남부주들에 대해서 이제 미합중국을 탈퇴하겠다고 하는 이 주들을 향해서 그는 호소해요. 그는 호소해요. 우리는 에네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에네미가 아닙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But friends. But friends. 우리는 but입니다. 친구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흑인들이 이 취임 연설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황당. 그들을 짐승의 삶으로 몰아놓은 남부를 향해서 We are friends.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나 그 황당함에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 황당함에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 황당함에는 믿음,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지 링컨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양면을 다. 이것만 보면 링컨은 상당히 아주 머리를 잘 굴리는 정치인 따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이런 언어들은 진정성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어떤 진정성인가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 이제 분석을 할 거고요. We must not be enemies. 이제 쉽게 더 표현해 드릴게요. 떠나지 마. 이런 거예요. 떠나지 마. 마치 애인에게 호소하듯 얘기를 하잖아요. 떠나지 마. 떠나지 마. The passion may have strained, it must not break our bond of affection. 지금의 상황이, 이 정말 스트레스 많은 이 상황이 우리로 서로를 경계하고 아유 왜 이런 관계를 맺어, 차라리 떠나지 하는 마음을 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bonds of affection, 서로를 향한 이 마음, 이 정, 이것을 끊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e mystic codes of memory, 기억의 연결들, 이게 mystic codes of memory, 이게 꽃감처럼 매달린 그런 기억의 줄, 참 그 신비한 기억의 줄, stretching from every battlefield and patriot's grave to every living hearts and hearthstone all over this broad land.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그 우리의 선열들, 그 선열들의 헌신과 그 기억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지금 있잖아. 이렇게 좀 의역을 한다면, 제가 조금 이렇게 스테이지 액팅을 한다면, 그 목소리가, 그 소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better angel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존재들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가 될 거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나라는 선의 이름으로 갈리면 다시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냐? 선의 개념은 독선의 개념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 누구도 에네미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서 읽은 문장을 가만히 보면 그는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even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독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가족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도. 아니 가족들 싸움이 보통입니까? 가족들 싸움이 굉장하죠. 형제가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해치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선의 개념에서 나오잖아요. 선의 개념, 독선, 내가 옳다. 내가 옳다는 분명 어느 순간에 나만 옳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링컨의 연설을 가만히 읽어보면 상당히 국가 공동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요. 깊은 성찰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이제 연설을 끝내면서 마치 나를 떠나려는 애인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하듯 그렇게 따뜻해요, 언어가. 이 따뜻한 언어를 흑인들의 측면에서 읽으면 굉장히 아픈 언어가 되겠죠. 굉장히 아픈 언어가 되겠죠. 자, 왜? 흑인들에게 있어서는 링컨이 도덕적 발언을 해주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예제도는 나쁜 거야, 악이야.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건 죄 짓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가 그렇게 정말 했다면 이 하우스는 영원히 divided against each other가 됐겠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는 이렇게 그의 다정한 떠나지 마 하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남부는 이제 secession, 분리를 선언합니다. 이제 뭐 역사적 사실을 조금 짚고 넘어간다면 이제 3월에 그가 대통령 취임을 했고 4월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겁니다. 포트 섬터. 그거는 이제 섬이죠. 그 연방 이제 포트리스 요새를 남부가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고 이제 여기서 무슨 뭐 엄청난 전쟁이고 사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부가 이제는 우리가 분리를 했으니까 이 요새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손을 떼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먼저 폭격을 했고 남쪽이 또 저 안에 있었던 이제 유니언, 그러니까 미합중국의 군대가 포병들이었는데 같이 반격을 하고 하는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이제 남북 전쟁이 시작되죠. 이 사건이 그냥 충돌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연방 정부에 대한 도전이고 연방 정부에 대한 도전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링컨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것이 단지 콩할 만한 연방 정부의 요새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유일하게 우리를 묶어주는 끈인 헌법을 공격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전쟁의 남북전쟁의 공식적 시작점을 포트 섬터로 생각하는 것과 그것은 맞죠. 왜냐? 여기서 헌법을 향해서 대포를 쏜 거죠. 헌법을 향해서. 링컨은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곧 남부는 떨어져 나오고 이제 북부는 유니언, 남쪽은 컨페더러시 해서 버지니아의 리치먼드의 수도를 정하고 미국은 양분되어 싸웁니다. 60만이 죽을 거예요. 60만이. 그럼 이 전쟁의 의미는 링컨에게 무엇이냐? 우리가 국가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에너지인 헌법이 공격당했기 때문에 그는 그냥 렛고 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링컨에게 헌법이 왜 이렇게 중요했냐? 그것을 조금 우리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교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법이 완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교회법 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법 안에 노예 제도를 허용한 그런 법이 있다, 법조항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 손들어서 뭐 이렇게 바꾸고 뭐 무슨 총회 같은 걸 해가지고 손들어 바꾸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럼 다음 총회에서는 또 반대파들이 또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또 표결하자 해서 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링컨의 사상을 조금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교회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지키자. 성서를 지키자. 그러면은 교회법의 어떤 부족함과 어떤 오류도 완전히 정확히 근본적으로 고쳐가고 바꾸어가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스티튜션은 성서와 같은 거예요. 컨스티튜션을 지키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수정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바꾼 것을 수정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성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서만 부정하지 않는다면 교회법 안에 있는 모자람은 수정해가고 변화해가고 발전시켜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에게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책이 3권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서였고 그 다음은 셰익스피어였고 그 다음은 헌법이었어요. 헌법. 그러니까 헌법과 독립선언서를 하나 묶어서 미국의 정신서였어요. 이것만 있으면 미국이라는 하우스는 divided against each other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믿었던 우리 에이브러햄 링컨이었어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그가 어떻게 노예제도의 정식을 이루었나 그걸 이제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볼 영화는 The Soloist라는 영화예요. 솔로이스트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줄리아드 음대 졸업은 못했지만 줄리아드 음대에서 인정받는 천재 흑인 음악가가 이 LA의 로스앤젤레스의 홈레스가 돼요. LA 타임스 기자가 칼럼니스트가 그거를 보고 이게 스토리가 되잖아요. 이게 스토리. 줄리아드 출신 홈레스. 그래서 그가 그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정말 불철주야 거기 달려들어요. 근데 결과는 아주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요. 도덕적 우위에서, 동정심에서, 무슨 사회적 책임의식에서 한 사람의 삶을 향상해 주겠다고 뛰어드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 그럼 이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해결했나?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영화인데 아주 좀 훌륭한 영화입니다. 같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